저는 일반고에 재학 중입니다. 약사를 희망하는데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서요. 정시로 지원하려고 해도 모의고사 공부에 신경 쓰지 않아 부담이 됩니다. 저는 학종으로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학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학생의 상황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생은 이과 학생이에요. 4등급선이었고 4.45등급 내신 등급이 나왔었고 모의고사 100분위가 45%. 네. 학생부가 20장 나왔네요. 수상은 전체 15개 수상이 있는데요. 지금 수상 내용으로 보면은 영어 글쓰기 우수상, 또 손편지 대회,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과 학생이지만 이런 문과적인 소양, 즉 글쓰기에 좀 일가견이 있는 학생이구나라는 게 보여지고요. 교과 우수상을 중국어에서 탔었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 보고서 대회나 진로탐구 발표 대회에서 수상한 내용이 있고 모범 학생상 등 인성 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수상이 있었네요. 지금 수상 내용으로 이런 학업 성취 또는 학업 역량을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학생이 이런 약사를 희망하는 학생이고 이과 학생인데 이과적인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수상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네. 지금 오히려 이제 문과적인 소양, 이과지만 문과적인 소양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인성적인 측면에 좋은 평가, 긍정성이 조금 두드러지는 그런 수상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동아리는 이제 물리탐구 동아리랑 화학생물 동아리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물리탐구 동아리가 1학년 때 있었는데 아마 2학년 때 진로를 감안해서 화학생물 동아리를 바꿔서 참여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 창의체험 진로 활동에 기록되어 있는 진로 활동이 어문계열 진로 특강이랑 보건의학 계열 진로 특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문계열 진로 특강을 들은 것이 사실 조금 어찌 보면 학생의 진로 방향에서는 조금 비껴간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후에는 보건의학 계열의 진로 특강을 재차 수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죠. 그래서 지금 학생부를 딱 보면은 이 학생이 1학년 때까지는 사실 문이과로 나뉘기 전까지는 사실 문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2학년 때 이과를 선택해서 나는 약사가 될 거야. 화학 관련 학과로 가야지. 이런 꿈을 설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학생이 이런 의학, 약학, 신약 개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이제 가족 중에 좀 아픈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신약 연구라든지 신약 개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 남아있는 이제 3학년 1학기 부분 2학년 때까지는 사실 뚜렷하게 이런 신약 개발 약학 관련 계열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학기 동안 그 부분을 어떻게 더 채워서 보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봉사 시간은 92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봉사 시간도 조금 더 채워주는 게 좋겠죠. 학생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학생은 수시, 정시 지원을 가정했을 때 정시보다는 지금 수시가 조금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준비를 안 했다고 하지만 모의고사 100분위가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사실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수시 지원 전략을 합격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학생이 지금 수상한 것으로 보면은 사실 글쓰기에 좀 일가견이 있고 글쓰기를 좀 잘하는 문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논술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서울권 대학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논술 전형으로 산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적성고사는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아서 오히려 논술고사 준비가 이 학생에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학생이 자연계열로 논술고사를 본다라고 하면 수학과학 논술이라서 이 부분을 얼만큼 잘 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즉 글로만 풀어 쓰는 형태가 아니고
단순히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서술식으로 푸는 문제의 이제 논술보다는 자연계열 논술에서도 융합 지문을 활용해서 글쓰기를 해내는 그런 논술고사의 형태를 치르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수능 최저를 맞춰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수시에서 볼 수 있는,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4개 전형 중에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선 학종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가장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은 남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이런 학생부 기록 내용을 전공과 관련한 내용으로 좀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과 교과 전형의 2가지 지원 방법을 세웠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충북이나 강원 지역 거점 대학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2개 중에서 만약에 내가 지역 인재를 노릴 수 있는 전형이 있다라고 하면 도전해 보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학생 상황은 지역 인재보다는 그냥 일반 전형 쪽 지원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 거점의 국립대학들의 지역 인재 전형은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사가 되고 싶은 학생으로 신약연구원을 진로 희망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생명공학과나 화학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하지만 이 2개 학과가 사실 합격선이 높은 편이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의학 계열을 선호하는 또는 의학, 생명, 보건, 약학 이런 쪽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이 좀 센 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학과를 조금 더 유리하게 폭넓게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진로 희망도 조금은 변경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의료공학이나 의생명 전반학과 쪽으로 그래서 의료공학, 의료보건, 이런 보건복지 이런 쪽으로까지 좀 선을 넓혀주시는 게 오히려 지원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두시고 따라서 그냥 내가 약사 이렇게 구체적인 직업으로 진로 희망을 쓰지 말고 이런 의료, 생명, 보건 계열 이런 식으로 조금 넓혀두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학생의 경우 1, 2학년 학생부 내용이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량적인 내신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학생부 세특 기록을 보완해야 되는데요. 현재 세특 기록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발표를 수행했다,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했다, 집중력이 있는 학생이다 라는 등 학생의 어떤 수업 태도적인 측면에 강조된 부분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학업 우수성, 학업 역량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서 적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과학 세특 기록도 생명 현상에 호기심이 높다, 탐구심이 돋보인다 등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어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이 이런 관련 진로랑 연관된 구체적인 주제 하나를 설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서 학생의 어떤 성장 부분이 돋보인다라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학기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3학년 1학기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학년 학기에 맞먹는 그런 비중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학기 동안 최대한 기록 내용을 보강해서 학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상향할 수 있는 논술, 대학선을 상향할 수 있는 논술 전형도 수학과학 성적이 4등급 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과학 논술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합격선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능 최저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냥 학종 대비가 가장 최우선적인 전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요, 실제 이런 고민을 안고 와서 지금과 같은 이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실제로 남은 학기 동안 최대한 자신이 진로랑 연관된 활동으로 보강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3학년 1학기 때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이 학생은 3학년으로서 자기가 진행했었던 이런 생명화학 동아리에서 멘토링 역할을 자처하면서 3학년이지만 동아리 활동에서도 특정한 역할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간단한 뭐 실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의미 있는 기록들을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렇게 진로랑 연관된 주제의 어떤 탐구, 발표 등 수행 과제 또한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주제로 기록될 수 있게끔 노력을 했었고, 동아리 창체 자율 진로에서도 더 풍부한 내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계획해서 준비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생부가 25장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역시 학종 지원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학종 지원으로 메디컬 공학과에 합격했었던 사례입니다.